보통 책이나 문학, 서점 이런 키워드의 주요 소비층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여성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 서점 유튜브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봐주십니다. 아마 문학 관련 영상보다는 웹툰이나 웹소설에 관련된 영상들로 크게 유입이 되는 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널의 인사이트를 살펴보면서 문학소설이 되었건 웹소설이 되었건 결국에는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 아저씨들은 문학책을 읽지 않는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 봤었고요. 결국 어떤 글이든 재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꺼드렁용 문학이 너무나 많았어서 문학책을 읽어보려 시도를 할 때마다 실패를 할 확률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소설은 재미가 없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반면 웹소설은 아무리 내용이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재미를 얻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타 이상의 재미가 있었기에 웹소설은 꾸준히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적으로 어떻고, 뭐 메시지가 저쩌고, 의미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싹 빼고 순수 체급으로만 정말 재미있는 소설책들을 몇 편 골라봤습니다. 분명히 아저씨들도, 웹소설을 즐겨 읽으시는 우리 아저씨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재미있어 하실 만한 책들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의심스러우시겠지만은 속는 셈 치고 오늘 추천드리는 책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오늘 추천드리는 영상은 오랜만에 책 한번 읽어볼까 라고 했을 때 정말 반나절이면 뚝딱하고 읽을 수 있을 법한 책들만 선별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의 두께라거나 아니면 표지라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한번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작품은 소마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영화나 뭐 만화, 웹툰, 웹소설 다 통틀어서 정말 그 어떤 무엇도 비빌 수가 없는 판타지 대작, 명작이라고 우선 소개를 드릴게요. 소마는 말 그대로 소마라고 하는 인물의 영웅전기입니다. 영웅서사, 대서사. 네, 아무것도 아닌 꼬맹이 소마가 길을 나서면서 모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시련들을 극복해내고 결국에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섰다가 타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인생의 흥망성쇠를 모조리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높은 몰입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개가 정말 시원시원하니 속도감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실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소설을 이루고 있는 세계관의 완성도 역시 제가 이 작품을 대작으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소마의 작가가 바로 인문사회 저자로 유명하신 최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최 사장이 누구인지는 모를 수 있는데, 그 지대널얏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인문서적 중에서는 밀리언셀러죠. 역사나 정치, 사회, 종교, 철학, 뭐 윤리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문학 서적의 저자로서의 내공을 쏟아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세계 안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영웅서사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몇몇 이야기들은 우리가 인문학에서 얼핏 본 것 같은 신화나 전설, 역사 속의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부감이나 거슬림 없이 온전히 이야기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사를 쫓으면서 영웅의 일대기를 한번 감상하겠다라고 하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사유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갈등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현실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사유해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책, 제가 오늘 4편의 작품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른 것들 다 읽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소마 한 편만큼은 정말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작품은 아내가 결혼했다입니다. 판타지에서 현대 로맨스로 넘어왔죠. 혹시나 로맨스 좋아하시는 우리 아저씨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아내가 결혼했다 포함해 봤습니다. 이 작품을 3개의 키워드로 설명해 보자면은 축구, 연애,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알 팬인 남편이랑 바르샤 팬인 아내의 결혼 생활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평범한 직장인인 덕훈이라는 남편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나라고 하는 이제 아내가 되죠. 이나를 만나서 축구 이야기를 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다가 제목 그대로 이나가 또 한 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재밌는 점이 소설 속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주인공인 덕훈이 연애와 결혼과 결혼 생활 그리고 아내의 또 다른 결혼까지를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축구에 빗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요.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으면서 설득도 됩니다. 세계의 다양한 축구 팀들이랑 선수들의 얽힌 에피소드들과 아니면은 그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빗대어다가 인용을 하면서 소설을 풀어 나가는데 축구 좋아하신다면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축구 관련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한창 위닝 하던 시절에는 AC 밀란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나 아니면은 뭐 세리에 A, 라리가 등등을 좀 살펴보던 시절도 있기는 했는데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인용하거나 가지고 오는 선수들이 제가 딱 축구 좋아하던 시기에 활약하던 선수들 내용들이라서 더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요. 로맨스는 좋아하지 않지만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얼음나무 숲입니다. 네, 다시 판타지로 돌아왔고요. 대한민국 환상문학의 정점 하지은 작가님의 얼음나무 숲입니다. 실제로 얼음나무 숲은 문피아에서 연재가 되던 웹소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의 컨셉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책 표지가 예쁘기는 한데 뭔가 선뜻 우리 아저씨들이 손을 뻗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표지라서 많은 남성 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단언하는데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남녀노소를 다 떠나가지고 금방 빠져버리게 만들 만큼 매력이 넘치는 작품입니다. 앞서 소개할 때 이 작품의 장르를 판타지물이라고 하지 않고 환상문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고요. 웹소설의 장점에 문학의 정수를 쏙쏙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엘과 그런 바이엘을 동경하는 피아니스트 고요를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집니다. 바이엘은 평민 고아 출신으로 쇠락하고 좀 타락한 음악가의 손에 길러지게 되고요. 반대로 고요는 귀족 집안의 막내 아들로 부족함이 없이 교육을 받으면서 음악가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죠.
소설의 이야기 구성을 단순하게 보자면은 우리에게 친숙한 뭐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아마데우스죠. 영화 아마데우스를 떠올릴 수도 있을 법하고요. 그리고 또 만화 피아노의 숲, 네, 피아노의 숲 느낌도 있고요. 희대의 라이벌인 두 천재의 맞대결이자 서로의 음악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경청할 수 있는 유일한 동료인 두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마데우스나 피아노의 숲과는 다르게 이 세계에는 마법과 저주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도 추가가 되어 있죠.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아저씨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작품이고요. 제목과 표지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진짜 재미있는 소설책,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아코디언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소설 중에서 가장 최신작이죠. 고래를 쓰신 천명관 작가님의 신작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소설 내용이 한국 전쟁 직후에 고아가 된 앵벌이들의 삶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읽다 보면은 뭐 야인시대라거나 아니면은 그 왕초, 옛날 드라마죠. 네, 야인시대랑 왕초가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도 이야기 자체가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줄거리를 조금 한번 길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동희는 피난길에 엄마를 놓치게 되면서 남쪽에 홀로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아이 혼자서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앵벌이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양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구하나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앵벌이를 시키면서 매일매일 구타와 가혹행위, 그런 폭력을 일삼는 곳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던 중에 앵벌이 움막에서 낡은 아코디언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아코디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앵벌이 소녀, 연희의 할아버지의 유품이었는데요. 연희는 원래 할아버지가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은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국어를 하면서 동량을 얻는 앵벌이였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이후로 아코디언은 아무에게도 연주되지 않고 그 안에 방치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희가 처음 본 이 아코디언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어떤 음악적 재능이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렇게 아코디언과 인연을 맺게 된 동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편 소설이지만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설에 대한 줄거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동희는 이 풍진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품고 어떻게 살아남게 될지 직접 한번 소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더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소설을 읽는 동안에는 진짜 책 속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오늘 추천에 포함을 했습니다. 천명관 작가님의 신작 아코디언, 네,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추천드리고요. 소마, 아내가 결혼했다. 얼음나무 숲, 아코디언. 오늘 이렇게 총 4편의 소설을 소개해 봤습니다. 정말 아저씨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을 나름 고심해서 고르고 고른 작품들이니까요. 요 넷 중에 하나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책 읽는 아저씨들이 더 많아지는, 실용서 말고, 자기계발서 말고요. 문학책을 읽는 아저씨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오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며 고대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